흡혈귀 드라큘라의 고향이기도 한 유럽의 루마니아는 유럽 내 12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기는 했지만 동유럽과 남유럽 사이에 걸쳐 형성되어 그 지리적인 위치가 절묘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큰 위협에 처한 국가를 보통 폴란드로 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손에 떨어지며 사실상 러시아라고 봐도 무방한 벨라루스뿐 아니라 러시아 손에 떨어진 우크라이나와도 국경을 접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국가는 폴란드였습니다. 완전 무장을 선택했고 그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해 K2 흑표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 경공격기 48대, 천모 다연장 로켓 288문 등을 사들여 러시아의 보복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방산업계 VIP로 등장한 폴란드인데 폴란드 못지않게 위기를 느낀 국가가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와 약 300km 길이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3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에 해당합니다. 현재 루마니아와 러시아의 관계는 최악입니다. 원래 구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노선을 걸으면서 나토에 대응하는 공산권 군사동맹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국이기도 했던 루마니아는 1989년 붕괴됐고 빠르게 국가 발전을 꾀했지만 모두 헛수고, 왜냐하면 환경적인 특성상 산업화의 핵심인 전기를 자체 생산할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못해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 특히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수입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한때 나토에 대응하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회원이기도 했던 루마니아가 러시아의 입장에서 주적인 나토에 가입해버리자 일방적으로 루마니아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2006년과 2009년에 걸쳐 일방적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자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죠. 2배 이상의 값을 지불해도 살 수 없게 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한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루마니아 전역에서 반러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루마니아도 극도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2년 만에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선제 공격한다면 보복 무기로서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루마니아 정부는 2차례나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 무기를 둘러보고 갔습니다. 9월에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전에 참석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파견했고 12월에는 니콜라이 치우커 국무총리를 필두로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두 번의 파견에서 강조했던 것은 방산 분야 협력이었습니다. 즉 러시아의 보복에 대비해 한국 무기를 사들여 안보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당시 루마니아 대표단은 내년 국방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장갑차 및 견인포 중심의 구식 무기체계를 바꾸기 위해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루마니아 역시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이 된 만큼 신속한 도입에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루마니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10월 29일 유럽 현지 방산 매체 디펜스 인더스트리 유럽 등의 외신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방부는 루마니아군의 육군 포병력 강화를 위해 155mm 자주포로 한국의 K9을 선택했습니다. 루마니아가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을 때 K9은 현존 최강의 성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독일의 펜저어비치 2000과 한국과 협력해 K9 자주포 기술을 이전받은 튀르키예가 면허 생산한 T155 피레티나2의 3파전으로 좁혀졌었습니다. 독일 자주포는 현존 최강으로 평가되기는 했지만 대당 약 101억 원으로 가격이 너무 높고 튀르키예 자주포는 아직까지 수출된 내역이 없이 오로지 국내에서만 운용 중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자주포는 아무래도 K9이었는데 분당 6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급속 사격 시에는 15초에 3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최고 주행 속도도 60km 이상으로 성능이 독일에 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가격도 대당 약 80억 원으로 저렴합니다.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죠. 여기에 방사청은 2027년까지 2조 3,600억 원을 투입해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인데 개량 버전인 K9A2는 분당 9발로 포탄 발사 속도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향후 루마니아 군이 개량 소유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충족이 가능하죠. 이런 이유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자주포는 단연 K9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로 전 세계에서 155mm 자주포 총 1,401대가 수출됐는데 그중 K9은 총 626문을 수출해 이 기간 전 세계 수출 시장의 45%를 장악했습니다. 쉽게 말해 수출된 자주포 100문 중 45문이 K9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루마니아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오다 이번에 K9을 최종 낙점한 것인데요. 이제 도장만 찍으면 총 54문의 K9이 루마니아로 수출되는 겁니다.
이번 사업에서 루마니아는 자주포 54문, 포탄 18,000발, 추가 차량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자주포 구입에만 8억 5천만 유로를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K9 때문에 구성된 흥미로운 모임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루마니아가 K9을 낙점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5일 전부터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루마니아가 지난 1월 25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K9 유저 클럽이라는 모임에서 거론됐기 때문입니다. 이 모임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오로지 K9 자주포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모여 실전 운영 노하우를 교류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로 벌써 3회째에 이른 이 모임은 현재 전 세계에서 K9 자주포를 수입해 운용 중인 호주, 인도,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튀르키예, 한국 등이 가입했는데 올해는 인도와 튀르키예가 자국 사정으로 불참했음에도 약 50여 명의 군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자국에 배치된 K9의 특징과 운용 현황, 포병 전력 운용 개념 및 발전 방향 등을 발표하며 각국의 K9 운용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루마니아는 벌써 K9 자주포를 도입할 계획을 염두에 두고 이 모임에 가입했죠. 이렇듯 현재 전 세계적으로 K9 자주포를 도입해 국가 안보를 전적으로 맡기는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벌써 10번째 운영국인 루마니아를 확보하게 됐는데요. 사실 K9은 보복무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러시아 등 일부 급진적인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쟁으로 확전될 것을 우려해 상대방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리고 그 어떤 국가라도 영토를 먼저 공격받는다면 가만히 앉아서 감내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루마니아 역시 K9을 선택한 것도 성능도 훌륭하지만 아무래도 K9 자주포를 도입한 9개 국가 중 5개국이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나토 조약 제5조가 회원국에 대한 무력 행사는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개별,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회원국 중 누구라도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그 외부의 적은 공동의 적이 됩니다. 나토 회원국 전체가 지체 없이 총 공격을 퍼부을 수 있고 상호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어 동종 무기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인도든 에스토니아든 이번 수입을 결정한 루마니아든 이 K9을 보복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100%에 가까운 겁니다. 사실 핵무기가 없는, 아니 개발할 수 없는 한국이 내세울 것은 기술력인데 K9을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수입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인데요. 지난 2021년 12월 13일 호주는 한국으로부터 K9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1조 9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호주의 사례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현재까지 호주를 제외하고 K9을 구매했던 국가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안보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의 유럽국들은 인접한 러시아의 공격이나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고, 인도는 파키스탄 및 중국과 분쟁 중이며, 터키는 쿠르드족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무장조직인 쿠르드 노동자당으로부터 안보를 위협받았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사방이 바다이며 주변에 적성구, 즉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할 나라가 없죠. 그럼에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적에게 포탄을 날려 아군 병력의 진군을 돕는 용도로 사용되는 자주포를 구매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40km인 K9을 발사해봐야 고작 바다에 떨어지거나 호주 영토에 떨어질 것이 확실하니까요. 큰 이유 중 하나는 중국 견제에 있습니다. 중국은 그간 남중국해로 진출하기 위해 엄청난 야욕을 드러냈고 노골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을 거쳐 호주를 공격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호주가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기 위해 미국과 합봉작전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안보정책을 세운 것이죠. 호주의 국방계획의 뼈대는 그러니까 중국 부상에 대비한 아태 지역 영내 안보 역할의 확대와 대응 능력 강화인 겁니다. 자신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군사력 증대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고 육군 현대화 작업에 착수하며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파트너로 한국의 K9을 선택한 것이죠. 이로써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의 위협을 막기 위한 사자간 연합체 쿼드 중 호주와 인도 두 국가가 K9으로 중국을 견제하게 된 겁니다. 호주 육군은 K9을 덩치 큰 검이라는 의미로 헌츠맨으로 정했고, 이제 내년부터 차근차근 인도되어 중국을 견제하게 될 텐데요. K9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게 될지 심히 궁금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